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나눠볼까요? 저희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파티 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전히 파티 중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좀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주택 시장 발표도 상당히 좀 좋은 수치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뭐 요즘 경기 지표들은 계속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맞는 말씀이고요. 그 양일간 지난 이제 어제와 그제 그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다우를 보게 되면 이거 왜 떨어져? 이게 떨어지고 내일 또 떨어지고 모레 또 떨어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지금쯤 누구나 하고 있으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FOMC 그거 이번에 9월 인상하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미 나는 다 팔아서 현금이야 하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뭐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미국의 지금 펀더멘털 지표가 뭐 하나 볼 게 있는데요. 하나 일단 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그지스팅 하우징 인덱스 기존 주택 매매가 나왔습니다. 홈 세일즈. 네, 죄송합니다. 이그지스팅 홈 세일즈 나왔는데요. 네. 요게 이제 지금 549만 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를 약간 좀 상회를 했고요. 뭐 이게 한 7년 뭐 7년 내 최고치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지난달 대비해서 3.2% 연간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나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요 관련해서 이따가 또 외신을 통한 반응들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트렌드 자체가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래프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뭐 트렌드를 좀 확인하고자 함이고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뭐 다른 게 좋으면 다른 것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몇 달간 2분기 내내 사실 좋긴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뭐 미국 경제 회복에 파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요. 일단 외신 쪽에서 주택 지표 이번에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그 3.2% 늘어났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부동산 시장 회복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 호황, 뭐 굉장히 지금 최고 속도다. 네. 늘어나는 속도는 4년 만에 거의 최고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사실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은 뭐 여타 시장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들이 좀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저금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소득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뭐 올라가는 건 좋은데 부동산 가격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좀 멘트도 좀 있었고요. 뭐 어쨌든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재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약간 시장에서 좀 방어적인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기업 실적이 계속 지금 시장의 향방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이 뭐 굉장히 많이 팔린 거 30% 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도 높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측면 좀 다루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8% 사상 최대 분기 손실을 냈다라는 측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모든 주식들이 안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뭐 멕시칸 그릴을 뭐 하는 이런 회사들, 뭐 그리고 이제 하우징 관련된 인덱스가 나오니까 빌더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 관련된 건축 자재들, 뭐 이런 쪽으로 좀 좋게 나왔었고요. 월풀 뭐 이런 쪽으로 좀 좋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좀 이건 뭐 펀더멘털 지표는 괜찮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기업 실적들이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건 뭐 대단한 회사들 아니었어? 이 회사들이 이렇게 되면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 주가는 굉장히 높은데 진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좀 겹치면서 여기에 뭐 글쎄요 좀 불안한 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참 이런 부분이 좀 서로 좀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투자 방향을 좀 잡아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좀 추이도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경제 지표를 좀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런 기업 실적들을 좀 보고서 이렇게 큰 기업들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IBM이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향세를 타고 있는 그 전형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신흥 IT 강자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다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 좀 유명 기업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전주에 FMC를 견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가져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FMC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FMC를 경계하는 부분에서 전 세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그 일정에 맞춰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중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이미 빠져 있는 시장에 대해다가 거기다가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FMC를 견제를 했으면 현금화를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제가 접어두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은 유동성 시장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금 떨어져서 우려가 지금 계속 증폭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 떨어지고 다우존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 매도를 때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루 이틀 새 뭐 금요일이라든가 월요일 정도가 심리적인 가장 공포가 확장되는 시점이 된다고는 보지만 그 시점이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한 가지 더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이제 FOMC에서 뭐 성명서 발표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 된 안 정도는 나오는데요.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거기에다가 서류에다가 금리 인상 올리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뭐 이러면서 보내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약간 지금 그리스와 중국 문제가 봉합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 전 세계 경제에서 리스크로 보고 있는 두 가지 두 국가의 트리거가 완벽하게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 재빠르게 이렇게 금리 인상에 나누고 기존의 판을 깨버리면 굉장히 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 9월이 아니라 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 9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발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GDP 성장률이 나오는 시점 정도 가까이 돼서 그것들을 확인해서 고용조합고 인플레이션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성장률까지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지표를 확인하고 가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다가 하면 그냥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좀 주식을 다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늘려볼 때 이런 것은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해서 상당히 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이제 며칠 내에 아마 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바로 좀 준비하고 있는 현금들 아니면 확보하고 있는 현금들 가지고 단기적인 투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어떤 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좀 뭐랄까 겁을 먹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체크해봤다시피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에 통화 가치 흐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이슈로 이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통화 가치 불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전 세계 통화는 지금 계속해서 좀 평가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달러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뭐 3개월 내에 좀 최고치를 찍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이제 3개월 내 98을 오늘 뭐 97 정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한 5%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종 통화들, 가치들, 뭐 그리스 우려다, 뭐 여러 가지 우려다, 그리고 뭐 달러만 세다. 나머지 이종 통화들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0포인트에 육박을 했던 것이 93까지 떨어졌었고 최근 들어서 98까지 반등을 하고 많이 1포인트 정도 지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반등을 했다. 이게 이제 뭐 주식으로 치면 뭐 5% 반등인데 쟤는 뭐 저거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화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화 가치는 예.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큰 것은 좀 시장하고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진행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어떤 주택지표 호조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표가 잘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조금씩 또 자극을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신 쪽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로이터에서는요, 뭐 일단 달러를 베이스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일단 유로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유로화가 반등을 시작했다. 과거 달러화 대비해서 너무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로존 경기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유로화 약세로 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 엔화 같은 경우도 이제 구로다 청재가 계속 밝혔지만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제 지표들이 지금 호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달러 인덱스가 거의 뭐 이 머리 수준에 있는 상황. 그 다른 이종 통화라든가 원화 같은 경우 너무 싸져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런 것도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항상 얘기죠. 많이 오르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오르고 이런 반작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달러와의 기대감이 너무 지금 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니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렇게 좀 달러 가치가 이미 좀 기반형이 돼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제 여기서 글쎄요, 좀 이 탄력이 좀 둔화될 그런 시점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뭐 원화 가치가 이제는 좀 더 약세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약세가 딱 되는데 딱 어제 현대차 딱 한 번 올랐죠. 네. 이게 더 이상 재료가 원화가 약세가 돼서 대한민국 수출주가 막 채산성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펀더멘탈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펀더멘탈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없이 통화 가치에 뭐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을 가늠을 한다는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팔랑귀들이나 그렇게 매매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엔화라든가 유로 주식을 사라. 뭐 일본 주식을 사라. 일본 경제와 유로화 경제, 유로존의 경제에 베팅을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는 뭐 한번 엔화의 강세를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관련해서 일본 매출 진짜 한류 뭡니까? 뭐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일본 매출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FNC 엔터 같은 그런 회사들은 뭐 일본 매출이 70%, 뭐 SMYG 뭐 30~40%씩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통화 가치 이렇게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이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런 회사들을 지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들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의 공격적인 기관 외국인 수급들이 몰리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달러엔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제가 잘 돌아가면요. 엔화가 강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쌌습니다. 엔화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락한 자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라. 폭락한 자산들은 약간의 센티멘트 개선만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엔화가 좀만 강세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주식들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원화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흥국 그리고 일본 앞서서도 체크를 해드렸지만요. 일본과 유로존, 유로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변곡점을 달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콘텐츠 업종의 어떤 전략도 같이 지금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